네,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통상 혐의가 추가되거나 보강돼야 하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에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데 이 금액이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또 이 금액 가운데 일부는 최 씨가 있는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국외재산 도피 혐의도 추가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지난번에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횡령 금액이 추가가 된 것이고, 국외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계약서라는 점이 추가 조사 결과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것을 의식한 듯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양재식 특검부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수사진 5명을 대거 투입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삼성도 이에 질세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와 부산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 등을 동원해서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또 그 결과가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영장 청구됐다 기각이 됐죠. 근데 3주 동안 아마 보강을 좀 많이 한 거죠. 우리 손정혜 변호사 나오고 계실 때요. 그죠? 보강을 하고서 다시 재청구했다고 일단은 봐야죠. 제명도 새롭게 적용을 했습니다. 재산국외 도피죄를 추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죄를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사실관계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기보다도 기존의 사실관계에서 그 비덱스포츠에 80억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외국에 그렇게 큰 돈을 송금할 때는 신고하거나 외화 반출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국외 재산 도피죄라고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이게 사실은 50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형량이 높은 제명을 지금 추가적으로 그 적용을 한 것이고요. 재산 은닉,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새롭게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유라 말과 관련해서 허위로 가장해서 이 말 같은 것들을 처분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재청구를 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텐데 기존의 뇌물죄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소명이 부족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혐의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예. 보기에는 사실은 저게 이제 추가됐어요. 예. 추가됐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뇌물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예. 근데 뇌물죄가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기각된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다. 그런데 그 선후 관계가 좀 달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독대한 거는 7월 25일이고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 뇌물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이게 정확하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하나의 기각 사유였는데 저 이번에도 역시 구조는 또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 2월 달에 3차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유라 말에 대해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 그 전이에요. 2016년 7월 26일 이후 한 그 8월 달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독대하기 전에 이미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구조는 변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서 작성한 메모가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우회해서 지원하는 계약서. 뒤에서 몰래 쓴 계약서에 정난하게 드러났다. 이게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라디미르 말이죠. 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를 적용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생각은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그 최 편장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뇌물죄 관련돼 갖고 제일 중요한 건 대가성하고 직무 관련성이에요. 직무 관련성은 뭐 대통령 무한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모해가지고 어떤 그 대가를 주기로 하고 했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는가? 예. 이 부분은 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아마 특검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에서 제출받았다는 39건의 그 수첩 속에서 이 많은 답을 찾은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안종범 수석 측에서는 나는 그 수첩을 준 게 아니다. 훔쳐갔다 보좌관이. 훔쳐다가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이제 근데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그러니까 자기 그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다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받았다. 그런 거를 다 받았다 그러지 않았나요? 특검은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했었죠. 안종범 수석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는 안 양쪽 하거든요. 주장이 적어야지 한쪽 주장만 옳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재판장에서 예.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자, 박상진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두 사람 다 구속되는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박상진 사장만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박상진 사장은 구속 안 되고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되는 경우. 네 번째는 둘 다 구속되지 않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두 가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구속되거나 둘 다 기각되지 이 두 사람을 떼서 떼서 생각할 하는 수가 거 없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하. 사실은 이재용 예. 부회장이 결정을 하고 예. 박상진 그 사장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교섭을 예. 했다는 게 지금 특검 발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한 사람만 구속시키겠어요? 또는 그 한 사람만 기각시키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같이 구속되거나 같이 기각될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옳죠. 네, 만약에 박상진 사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처리했던 거지 이재용 부회장은 잘 몰랐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예. 구체적인 보고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한다면 한 명 정도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예.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둘 다 기각되든 둘 다 구속되든 그럴 거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속이 된다는 얘기는 뇌물죄가 이제 인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의미가 적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나 바로 최순실 그걸 측에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예, 예.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속이 된다면 뇌물죄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해 예, 예, 주셨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구속 수사의 과정에서 특검이 굉장히 수사에 동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독대 자리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뇌물죄의 어떤 진술을 끌어내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목격자, 증인, 진술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겠죠, 그죠? 내일 새벽. 지난번에 기각된 게 새벽 4시 50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영장실질심사가 늦게 끝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더 늦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나오겠네.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강된 자료, 새로운 추가된 제명 이러니까 기록은 훨씬 더 방대해졌을 겁니다. 엄청나네. 왜냐하면 공정위 압수수색 자료까지 들어갔을 거니까 이 판사님이 이거를 보는 데만도 아마 잠 못 자고 봐도 내일 아침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싶습니다. 기각했던 그 판사가 아니고 지금 다른 다른 판사예요. 분이죠. 한정석 근데 판사니까 보니까 새로 처음부터 봐야 돼요. 이 판사분들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